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네, 안녕하세요. 피마스토리 진행 맡은 입성입니다. 네, 박미숙입니다. 네. 목이 왜요 지금? 왜 그러세요? 오늘? 아니요. 목 감기가 좀 계속 오래 가서 아닌 네. 것 같은데. 네, 그런 신청입니다. 저처럼 변했다고. 아닙니다. 아직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 잘 지냈어요. 그리고 저 요즘 목 아프다는 네. 얘기 많이 안 하지 않나요? 네, 요새 네. 들어서 유난히 이유가 뭐예요?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말이 권사- 문제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권사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선미 왜 씨 어떻게 그러세요? 지냈어요? 네, 저 잘 지냈고요. 저희 네. 지난주에 뜻깊은 일이 있었죠. 저희가 뜻깊지 않아요? CTS 저희 2살. 네, 예.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뜻깊긴 했는데 사실 부흥회 저희 했잖아요. 네. 근데 전 인생에 처음 가본 부흥회였어요. 네. 워낙에 제가 초신자기도 하고 그냥 부흥회 하면은 원래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약간 이미지가 별로 막 사람들 울고부짖고 저게 뭐 하는 거지 좀 무섭기도 하고 저 정말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아니었으면은 사실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어쨌든 가게 됐는데 저는 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도 너무 잘 하시고 뭐 성령이 정말 충만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좋았는데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 이제 CTS 죄송합니다. 개국 그 개국 예배 드릴 때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그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좀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책임감에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초신자긴 하지만 점점 더 이런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지금 물어보는 건가요? 네, 여쭤본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제가 성장해 갔다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나 누가 물어보면 너 뭐 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스스로도 한다고 이렇게 약간 자신 있게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리고 그 누가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고요. 뭐 그 누가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내 스스로가 뭐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미디어 사역을 함으로써 뭐 어쨌든 진짜 믿지 않는 분들도 좀 믿게 되고 뭐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을 때도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듣기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꾸준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저 굉장히 좀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자체가 되게 이제 부흥회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부흥회 간 사람이 몇 명 알고 있었거든요. 야 어땠어 느낌이? 막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너무 지루해서 이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이런 좋은 부흥회가 있으면 다음에도 또 가고 싶은데 이랬더니 다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굉장히 뜻깊었어요. 정말 맞아요. 좋은 선미 씨 그날 시간이었어요. 많이 울었거든요. 아니 보지 못했는데 선미 씨가 딱 왔는데 눈에 마스카라가 다 번져가지고 그날 진짜 많이 울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게 되게 저도 감동적이었다고 근데 생각해요. 선미 선미 씨가. 씨가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장이 네. 됐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사모했고 그죠? 네. 좋았어요. 이 2년 동안 참 신앙이 많이 그쵸. 성장을 진짜 한 것 같아요. 그죠? 바닥이었는데 아니, 바닥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 사모하고 네.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죠. 네. 저희 너무 일주일마다 맨날 봐가지고 오늘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그런 얼굴이세요. 네. 김한나 전도사님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한나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고요.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김주호 씨께서 지금 남편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주제는 CCC와 함께하는 유학생활. 네.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거짓 없이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나 숨기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을 아가씨 때부터 뵀는데 네. 우리 아까 2주년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네. 목사님 브라임 박 목사님께서 네. 딱 설교가 오직 예수였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죠? 그냥 처음부터 네. 끝까지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 분 말씀 들으면서 오늘 전도사님을 뵈니까 네. 정말 저 아가씨 때부터 그 담대함으로 마닐라 새세민교회 안 다니실 때부터 마닐라 새세민교회 딱 와가지고 저분은 정말 오직 예수 때문에 사는 청년이구나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장소와 우리 교회 지금 중고동부실 거기가 본당이었는데 네네. 거기에 딱 와서 CCC에 대한 홍보를 쫙 하면서 후원 하고 나서 네. 후원에 대한 홍보죠. 네. 이야 저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때 참 감동이었어요. 아, 되게 당차시고. 그러니까 오직 네, 예수 아니면 오직 그거 예수 못해요. 아니면 못할. 네네. 어. 여청년 네.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여기 유학 생활에 이 담당을 하시는 것까지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 고충 플러스 보람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한번 파헤쳐가 네. 보고요. 자꾸 파헤쳐. 네, 파헤쳐 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유학 생활 하거든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어떤 이유로 네. 여기로 CCC 이제 파견을 돼서 오셨다고 아까 들었는데 어떻게 뭐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네. 네. 뭐 2004년에 저는 CCC 파송을 통해서 네. CCC 간사로 이제 선교사 간사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본인이 신청을 네. 한 건가요? 아니면 가라고 그 CCC 단체에서 2013년, 네. 2012년에 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셨고 사실 제가 필리핀에 처음 온 거는 2012년요? 네. 2002년이 아니고 2002년? 2002년. 네. 2004년도 오셨다고 죄송합니다. 날짜 개념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네. 네. 사실 2001년에 네. 제가 필리핀에 처음 오게 된 거는 학생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싶어가지고 네네. 선교사 훈련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왔다가 이곳에 있는 유학생들을 보면서 이곳에 물론 필리핀 현지 사역도 필요하지만 유학생 사역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준비하고 2004년에 정식으로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그럼 뭐 대학 생활 때 CCC 활동을 했죠? 했죠. 네. 그러면 그 CCC가 네. 대학 생활 중에 한 동아리를 학교에서 취급을 해주나요? 네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네. 300여 대학에 CCC 동아리가 있어요. 오, 네. 저희 학교에도 있었어요. 있어요. 네. 네. 그 참석 안 했죠? 저는 CC만 했어요. CC만. CC만 뭐예요? 네. 네. 네, 저희 학교도 있었고 네. 그럼 전도사께서 거기서 네. 활동을 1학년 때부터 네. 저는 이제 CCC에 가입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CCC 훈련 단계가 활동을 끝나면 하죠. 간사라는 직책을 주나요?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간사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CCC 사역이 캠퍼스, 그러니까 대학생 사역이잖아요. 네.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지원을 해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 훈련까지 받고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 아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인기가 앤디 많으세요. 윤님께서 김한나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요 하시고 유한정님께서 간사님 화이팅 라고 네.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봉시윤님께서 지금 시청 중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기녀세요. 인기가 좀 많아요. 제가. 많으시네요. 제가 표현은 안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힘든 유학 생활, 네. 이 지금 신앙하는 네.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인기가 근데 많아서. 모두 다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CCC라는 뜻이 네. 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CCC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캠퍼스의 십자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1951년에 UCLA에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1958년에 58년에 김중건 되게 목사님께서 오래됐네요. 가지고 오신 거죠. 미국의
유학을 가셨다가 빌브라이 박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가 저희 나라가 이제 6.25를 겪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김중호 목사님께서. 네. 거기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아침 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동양인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1950년대면 사실 유학을 가기도 힘든 시대인데 김중호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계셨어요. 아침을 금식하고 있었고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양인 한 명이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빌브라이 목사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왜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온 거냐? 키도 작고 동양인이고 근데 왜 아침을 먹지 않냐? 그때 이제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픔에 대해서. 그러면서 빌브라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런 청년이 있구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사실 김중호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침을 계속 금식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근데 사실은 돌아가시 때까지도 아직 통일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계속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CCC를 한국에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양육하면서 훈련하는 이제 그런 단체를 시작을 하신 거죠.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야, CCC를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정착을 시키실 때까지 그 김중곤 목사님께서 하신 와, 근데 매일 아침마다 금식을 평생을 하신 거네요. 오늘 여기 이 부분에서는 아침이 뭔가요? 아침 먹고 드시는 저는 먹었는데 로비에서 지금 빵을 2개를 나누어서 먹고 그쵸. 혼자 먹을 수 없고. 이렇게 쫙 역사를 보면 그죠.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저도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CCC 학생이었답니다. 정말요? 10단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정말요. 파란 책. 아니 어쩐지 저희가 이거 질문지를 뽑아달라고 했을 때 2년 동안 처음으로 질문지를 2년 동안 처음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2년 동안 처음 아니에요. 아니었나요? 네. 야는기 조금만 있어.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셨니? 그러다가 이 길로 갈 뻔했는데 그냥 그러면 빠져나오셔서 크리스찬 그 대학교가 그게 아니어도 CCC 동아리는 무조건 있어요. 학교 안에 동아리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파 4학년 선배들을 만나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기독교 학생들 막 끌려가다 보면 이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학생활 때는 전혀 일반 학생들처럼 다니지 않으시고 꼭 CCC 그 모임에서 활동을 하신 건가요? 뭐 일반 대학생들처럼 학교 생활도 했죠. 당연히 했고요. 제가 또 대학교에 들어가서 CCC에 들어간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사실 대학을 떨어졌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그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한참 붐이었어요. 사회복지학과가. 그러면서 그 정원이 너무 경쟁률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럴 바에야 그냥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가자 그렇게 있었는데 한 2월 정도 되니까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이제 대학에 합격해서 막 깃뚫고 염색하고 막 그러는데 저만 이제 재수를 해야 된다. 다시 공부를 해야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저 좀 살려달라고. 저 공부하기 싫다고. 그냥 아무데나 좋으니까 그냥 대학 가야겠다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학교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2월 말 정도에 제가 지금 다녔던 그 대학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하기 3일 전이었어요. 추가 학생으로.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추가 학생으로. 나중에 봤는데 제가 거의 커트라인 꼴찌로 들어간 거죠. 추가 학생. 꼴찌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좀 감사한지. 왜냐면 재수를 안 한다는 그것만으로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위해 살겠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 막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 정말 재수보다 주님 위해 살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첫 그 클래스에 그 CCC 동아리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모든 클래스에 다 들어가요. 신입생 모든 클래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시간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께 기도했었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동아리에 가면 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제 발로 찾아간 거죠. 보통은 제 발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나요? 네, 그렇죠. 그냥 네. 설문조사하고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저는 네. 이제 제 발로 제 제 발로 찾아서 찾아갔어요. 제 발로 찾아간 사실 잘 은혜롭습니다. 없거든요. 거의 그래요? 없는데 계속 선배가 와서 너 가자고 가자고 해서 네. 가자고 하는데 그런- 제 발로 네, 야, 하나님께 역시 너무 제 발로가 그러니까요. 제 발로가 중요한 네. 거예요. 제 발로. 그럼 그 그래서- CCC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 공부도 하고 네. 전도도 하고 네네. 뭐 이런 또 성경 공부에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던 성경 공부 것처럼 어렵더라고요. 10단계가 있다고요? 네. 그럼 뭐 그 제가 공부했던 네, 단계별이 있어요? 성경 네. 공부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처음 들어갔을 때 새생활 시리즈라고 네네. 해서 6단계 기본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배우는 성경을 네네. 배우고 제자와 시리즈 1, 2, 3, 4 네. 해가지고 또 배우고 네. 이제 이런 것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선배가 저희 과 선배였는데 2년 선배였어요. 네. 근데 네. 이 선배가 나이도 있고 과 선배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잘해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쉬는 시간마다 커피와 비스킷을 이야. 항상 제 와. 책상에 그 진짜 저를 항상이요? 찾아오셨어요. 거의 와, 매일 네. 찾아오셨어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거의 밥은 거의 네. 1년, 2년 정도는 거의 공짜로 밥을 먹은 것 같아요. 와. 점심은. 매일 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죠? 매일 와, 사주셨어요. 그 대단한 네. 선배시네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련회를 간다, 단기 네. 선교를 간다 이럴 때마다 뭐 엄청난 후원을 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야. 사실 그 선배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더 편하게,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선배가 어느 그죠. 네, 어떻게 네. 이끌어주느냐에 네.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김조님께서 남편분 맞으시죠? 네, 맞네요. 맞네요. 귀하고 소중한 미디어 선교회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죄송하게도 자주 듣지 못하는데 자주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그 아래 봉시윤님이 네. 아시는 분이에요? 뭐 저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네, 와, 선생님. 선생님 거의 연예인이시네요. 어떤 부분이 연예인이시네요? 봉시호 선생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인물이- 밥 한번 먹어야겠네요. 인물이 연예인. 시훈아 나는 아니 난 뭔데? 아니 시훈아 너 난 뭔데? 아니 시훈아 너 이럴 수가 있니? 야. 너무 이게 봉시호 차별하는 선생님. 거 아니야? 정말 멋있습니다. 시험 공부까지 포기했다 이거지? 시험까지 포기하시고 오늘 정말 네, 멋있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영님 지금 시청 중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지혜 씨, 네 꼭 다음 주에 이제 내일 와요? 오나요? 내일 마닐라 와요. 와요? 네네. 다음 주부터 저 영유아부에 이제 합류하시게 될 미리 거고요. 환영합니다. 네 JP엄님,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들으시네요. 네네.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아까 인기가 있다고 하셨잖아. 들리네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제가 CCC 네. 학생이나 CCC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들 보면 나눔을 참 잘한다는 걸 제가 많이 네. 느끼거든요. 네.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도 나눔하라고 하면 우리 어른들이라면 네. 딱 입 다물거든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눈치 보면서. 그런데 네. 제가 유학생들 이 CCC 단체들 이렇게 기도회를 하든지 이러면 자기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말씀을 하나를 묵상을 하고 나눔이든지 이런 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대학생부터 훈련이 네,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훈련 과정 안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훈련 네. 과정이라기보다 네. 저희는 이제 CCC는 어느 동아리든 네. 저희가 지금 유학생도 마찬가지고 큐티를 해요. 네. 근데 그래. 큐티를 하고 저희는 꼭 나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이걸 훈련하다 보니까 나눔이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서로 나눌 수 네. 있다는. 네. 그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다 이루어졌다면 네. 이렇게 똑같이 지금 필리핀에서도 네, 똑같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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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에 예전에 저가 아는 분도 사랑방이라는 네. 곳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네, 있었어요. 네. 그 사랑방이라는 곳이 지금 네.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사랑방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SM 마닐라 근처에 있는 고테스코 타워에 남자 여자 네. 사랑방이 있고 두 유닛을 네, 지금 두 있고. 유닛을 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토 크루즈 네. 버간디 타워에 벌간디에 거기도 2 유닛을 지금 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학생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학생 수는 네. 다 해서 한 20명에서 23명? 음. 23명? 네. 예, 20명에서 2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꾸 네. 빠지기도 하고 또 늘기도 들어오기도 하고 하고. 한국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항상 이 들쑥달쑥 여기 있는 하긴 유학생들이 본인들이 알고 찾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네. 한국에서부터 알고 오는 건가요? 네. 아니면 친구 소개로 뭐 어떻게 네. 오게 되죠?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것 같아요. 가끔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기도 아, 하고 네. 소개로 연락을 받기도 하고 네. 또 친구들 살고 있는 친구들이 소개를 네. 해서 데려오는 친구들도 있고 음. 그리고 전도했는데 이 친구 네. 훈련 받다가 사랑방의 소식을 듣고 오기도 하고 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주로 다 믿는 네. 학생들이겠네요. 사실은 믿는 친구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신앙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들어왔다가 신앙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 저는 아, 생각해요. 그래요? 네. 오. 좋네요. 네. 아니, 선미 씨 다시 들어가는 거 어떻겠어요? 네. 들어오세요. 아니 이름도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네. 그 고등학교 때 부모 밑에서 그 규칙적인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요. 하는데 다시 규칙적인 네. 생활을 그러니까요. 네. 연령대도 들어가면서. 20대 초반. 네, 그렇죠. 일 거 20대에서 아니에요. 25, 많게는 30살 안에 이렇게 어. 많이 그럼 분포되어 규율이 있어요.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규율이 있어요. 네, 몇 아무나도 시 놀 수 정도에 없고요. 일어나고요. 네. 아침에 6시에 네. 일어나서 큐티를 해요. 저희는 항상. 네네. 그래서 아침 6시가 저희 기상 시간인데 가끔 우리 네. 지체들이 성령 충만해서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너무 너무 예뻐요, 예뻐요. 사실 네. 정말. 저희는 사랑방의 네. 특징은 물론 간사들이 네.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고 뭔가 관리를 하지만 네.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정할 때는 학생들 스스로가 정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어, 정하고 네. 예를 들면 몇 시에 큐티 할까? 네. 6시가 좋아요. 너희들이 정해라. 아, 자기들이 네.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서 6시. 그러면 간사님 저희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5시 반에 새벽 기도 하려고 해요.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들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모임도 갖고 또 사랑방 멤버들끼리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또 어제는 화이트데이였잖아요. 근데 화이트데이였는데 제가 너무 네. 감사한 게 어제 카톡에 딱 올라오는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네. 형제들이 이렇게 불을 딱 켜놓고 장미 이렇게 해가지고 와. 자매들 화이트데이라고 또 파티를 해준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멋있네요. 자기들이 이제 준비를 네. 하는 거죠. 어. 서로 교제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이런 좋은 추억들도 자기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네.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국에 이렇게 유학생을 네. 보낸 부모로서는 참 안전한 곳에서 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CCC 하시는 유학생들이 네. 혹시 다른 또 하는 일들이 또 있나요?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어디에 가갖고 네. 뭐 활동 활동들? 사실 CCC는 사랑방은 네네. CCC 사역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 사실은. CCC 사역 네, 중에 사역 하나가 사랑방이고 사랑방이고 네. 사실 저희는 캠퍼스 지금 네 개의 캠퍼스에서 네. 어디 FEU, 어디? UST 그리고 나살 베닐 네. 그리고 나살 이렇게 네네. 네 개의 캠퍼스에서 캠퍼스 미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팅을 통해서 사랑방에 살지 않는 지체들 다 오고 함께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캠퍼스에 나가서 실제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아, 전도를 네. 하고 있어요. 필리핀어들을 네. 전도하기도 하고 네네. 또 친구들 한인들 음.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한인들을 접촉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있고 매 학기 때마다 클래스 미팅을 해요. 클래스 네. 미팅은 뭐냐면 필리핀 클래스, 그러니까 스페셜 클래스라고 네. 해서 한인들이 꼭 들어야 되는 클래스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사실 지난 설날 때 뭘 했냐면 네. 나살에서 나살 캠퍼스 지체들이 떡라면 파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참빛교회라는 교회를 저희가
이제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줄 테니 와라. 그래서 그날도 한 30-40명이 왔어요. 와서 많이 무조건 모이네요. 그 친구들을 제가 모르는 친구들인데 그냥 소식을 듣고 라면 먹으러 오는 거예요. 떡라면. 그래서 떡 넣고 라면 먹고 그러면서 한 번 정도 얼굴을 익히고 또 교제할 수 있게. 지금 한인 학생들이죠. 한인 학생이죠. 저는 요즘 유학생들이 뭐 하나 되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벌써 지금 나이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10년 미안해요. 더 난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10년 더 나네요. 아니 자기가 유학생활 한 대를 아마 상상할 줄도 모르겠어요. 네,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저희 필리핀은 저희 남편이 여기서 유학생활을 했잖아요. 대학 생활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졸업을 못 하더라고요. 또 생활이 쉽지 틀려요. 않아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이 있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또 치대다 보니까 뭐 사람들 모아서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논문 쓰기 위해서 또 되게 밤을 새는 일도 많고 아까 봉시훈 여기 이분도 지금 논문 쓰시기 위해서 근데 졸업하는 게 솔직히 힘들어요. 필리핀에서는. 한국은 들어가는 게 어렵지만 이제 나오는 건 쉽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게 쉽지만 나오는 그 문이 되게 좁아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유혹이 많죠. 많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CCC 유학생들은 그런 일들이 유혹? 사실 연약한 지체들은 어디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사랑방 안에서도 사실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상처가 많아서 이 상처가 극복이 안 되니까 또 유학생활 자체가 힘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를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필리핀이라는 특성이 사실 유학을 올 때 여러 방법으로 오잖아요. 물론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상처를 받고 사실 필리핀에 이렇게 몰리다시피 오는 지체들도 있고 그리고 필리핀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찍 하이스쿨까지 졸업하고 바로 연결된 친구도 있고 일찍 필리핀에 오는 아이들 부모님과 떨어진 아이들은 또 필리핀 안에서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부모 없이 필리핀에 일찍 오는 케이스. 그래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저것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은 유학생활을 대학생활을 할 때 이제 자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방황이 되고 또 꿈과 비전이 확실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거나 뭐 전도사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상담 간사들이 하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누어지고 그리고 깊이 있게 그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작년 8월에는 어떤 걸 했냐면 저희가 상담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국의 쉼이라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1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1대1 상담을 받고 그리고 그룹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일주일 동안 사랑방에서 그 사역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유학생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왜냐면 유학생들은 진짜 부모가 없이 여기에 왔잖아요. 어떻게 뭐 좋은 경우로 왔을 경우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좀 뭐 이렇게 온 경우도 있으니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정말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역이 굉장히 다음 세대를 지금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애를 지금 다른 쪽으로 보내놓은 부모로서 이런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도 이렇게 친절하게 내 아이를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교회 절대 가면 안 된다 보다는 조금 더 유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사역 플러스 그리고 또 저는 아까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이
많은 각각으로 상처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상처를 결혼까지 가지고 가버리면 네. 또 가정에서 불안이 그렇죠.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치유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온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정말 큰 사역인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가 지난 2월, 작년 11월, 2월 해가지고 사실 방금 결혼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8주 동안 연애 학교를 했어요. 연애 학교를 통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연애 학교를 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 아이들의 그런 상처가 이제 성적인 부분 그리고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 예를 들면 이혼한 가정 또 여러 결손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오는 그래서 결혼관에 대해서 완전히 깨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연애관, 결혼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동거를 한다든지 쉽게 그리고 혼전 순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연애학교를 8주 동안 진행을 했어요. 참여율이 어땠어요? 저 굉장히 궁금하던데. 사실 저희가 등록한 숫자가 45명이었어요. 45명이요? 45명이 등록을 했는데 사실 졸업한 이걸 수료한 친구는 16명이었어요. 16명이요? 네. 수료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책도 읽어야 되고 독후감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도 해야 돼요. 인터뷰까지. 좋은 그 부부상 그런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 이런 분들을 만나서 결혼 생활에 대한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숙제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중간에 왔다가 너무 포기하고 떠난 지체도 있고 들었지만 결국 숙제를 못해서 이제 하지 못한 지체도 있는데 이걸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면담을 하거든요. 근데 면담을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담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나누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성적인 과거의 상처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독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저희도 은혜가 되고 굉장히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한 번 정도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수료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 상대를 옛날 같은 결혼 상대를 할 때는 좀 뭐라나 신중하게 기도도 해보고 정말 할 뜻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는 좀 쉽게 그렇죠. 뭐냐면 이 풍들이 세상 풍이 그냥 만났다고 우리는 옛날에 한번 만나면 끝까지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게 아니라 잠시 사귀고 그냥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이게 너무 쉽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 결국은 상처밖에 안 받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열어주고 이런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는 몰라 이렇게 지금 딱 이 시기에 아이가 자녀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분이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유학생활을 하잖아요. 뭐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유학생활을 하면서. 유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학업을 힘들어하죠. 학업 미래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스펙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생각처럼 학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쉽게 생각해요. 필리핀에서의 대학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한국 대학보다는 좀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쪽지 시험도 그렇게 보고 정말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학과마다 뭐 다니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학교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렇지. 굉장히 많고 또 하나가 있다면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요즘은 관계 중독, 그러니까 관계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인간관계 네. 속에서 뭔가 충족받고 싶어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이성교제에 빠지는 그렇지. 그게 가장 공감이네요. 좀 외롭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시지 네. 않는 곳에서 이성교제를 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긴 자취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기 많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죠. 네. 그 외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럼 이 힘든 얘기는 저희가 1부가 끝났으니까 2부에서 네.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어떤 찬양 듣고 싶으세요? 네. 다시 복음 앞에. 네. 다시 복음 앞에 듣고 네. 2부에서 뵐게요. 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말 잘 들었어요. 다시 너무 잘 들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유학생들도 복음 네. 앞에 서야지 해결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세상 아니요 귀 기울여지는 게 어쨌든 저희 아이들도 여기 이제 학교를 다니다 네, 보면은 네. 이런 네. 시기를 거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진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예, 네.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저는 처음에 좀 아이가 어릴 때 네. 저 아이가 어릴 때 저 미국이고 어디고 보내는 부모님께 교회 어른들께 네. 걱정 안 되시냐고 네. 뭐가 걱정 안 되냐 물어보는 게 저는 뭐였냐면 아프면 그 외국 땅에서 부모도 없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픈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대요. 왜냐하면 젊은이가 아파봤자 감기든지 잠깐 두통이든지 네. 예를 들어서 죽을 병 아닌 이상은 그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는 다 해결은 해내는데 네. 그때 그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이성 문제가 제일 고민이에요. 만약에 부모를 네, 떨어져서 맞아요. 이성 문제를 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음. 덜렁 부모님 연락이 온다든지 뭐 책임져야 될 일. 이게 걱정이지 맞아요.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한대요. 저는 그때 애가 어렸기 때문에 아픈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진짜 아픈 거는 막 감기가요. 병원 가라 이러면 되는데 네. 솔직히 뭐 모르잖아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인 것처럼 오늘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노출돼 있는 이 세상에서 참 얼마나 이렇게 도와야 되는지 그 생각이 있어요. 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전도사님 또 네. 특히 이 필리핀 땅이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하지만 혹시 우리 한인 유학생들 중에는 뭐 이 마약 뭐 이런 거에는 관심 없나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게 지금은 네, 네. 사실 뭐 대통령도 굉장히 네. 강압적으로 하고 있고 네. 이래서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과거에는 네. 가끔 아이들이 클럽이나 이런 데 다녀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네. 쉽게 얻을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네. 한 친구도 있고 네. 이제 옆에 있는 좀 네. 부유한 필리핀 친구가 친구들이. 하는 걸 봤다. 다.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마약이라는 게 한국은 좀 얻기 힘든 네, 네. 제품이지만 그렇죠. 네, 네. 필리핀은 참 깐딱하면 네, 사실 그렇죠. 쉽나요, 쉬운 더? 접하기가 그렇게 네.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 여기 길가에 네. 작은 아이들도 네. 뭔가 흡연을 막 네, 네, 네. 하잖아요. 네. 그거는 양이 담배 크고 아닌가요? 아무튼 뭐 네. 세다 쪘다라는 네, 네, 거지만 네. 그죠. 저게 많이 노출돼 있다는 그래서 거죠. 노출이 돼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네. 이것 때문에 넘어진 친구도 사실 제가 있고. 본 적이 있고요. 있고요. 네. 그럼 그 문제랑 또 특히 네. 우리 이 필리핀에 뭐라 해야 되지? 게이라 하나 뭐라죠? 게이. 그 동성애 네, 문제. 동성애. 우리 또 유학생 중에는 그런 쪽은 없나요? 동성애는 오히려 네. 이제 필리핀 문화가 게이가 많고 네. 캠퍼스만 가도 게이들이 모이는 곳이 네, 따로 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클래스메이트의 게이나 있으면 레즈비언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필리핀에 있는 유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이제 좋은 마음보다 안 좋은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안 거예요. 좋은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게이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고 그렇죠. 좋아 보이지 않고 네. 이런 거죠. 조금 더 네. 멀어지게 만드는 그들이 하는 행동이 행동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음. 그리고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우리하고는 어색하고. 조금 어색하니까. 네. 왜냐면 많다 필리핀 보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모임을 할 때 그 게이들이나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나라 문화는 네네. 또 한국 아이들은 유학생들은 네. 더 안 그렇고 네. 저도 반전이네요. 저는 오히려 노출이 돼 있으니까 우리 되게 아이들이 재밌겠다. 오히려 이럴 줄 알고. 고개를 살래 어. 이런 네. 경우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남자애들은 게이들이 많이 쫓아와요. 아, 잘생긴 남자애들이나 키가 크고 네. 괜찮은 애들은 게이들이 접근을 해요. 네. 사실 네. 접근을 하는데 이제 싫죠 그런 게. 그럼 너무 너무 싫죠. 싫죠. 음.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걸 이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숙제나 아, 과제나 네. 왜냐면 게이들한테 연락하면 빨리 답이 온대요. 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 답이 안 와. 네. 답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 날 쫓아다녔던 그 게이 하면서 또 연락을 하면 금방 답이 오니까 이렇게 막 이용하는, 그러니까 좋은 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용하는 경우는 많은데 오히려 남학생들은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게 어색하고 굉장히 느끼하고 이러니까 싫어하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뭐 많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막 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막 운 적 이런 적 있었어요? 굉장히 많죠. 네. 생각나는 네, 뭐 이런 많은데 네.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서 자녀들이 이곳에 유학을 하는 경우에 이 자녀들이 사실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의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스스로 어디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경우 너무 힘들죠. 이런 아이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부모님들의 서포트를 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뭐 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연락해, 엄마한테 연락해 이런 식으로 아이를 너무 방치하는 경우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한 친구가 저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사실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저도 싫은가 보다 하고 저도 연락을 뜸하게 된 거예요. 한 6개월, 8개월. 그러다가 갑자기 한참 후에 거의 1년은 안 됐는데 한참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간사님 저 내일 며칠 후에 한국 철수합니다. 철수하기 전에 간사님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꼭 만나요 이러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런 종이에 3장 정도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저한테 빡빡하게.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로 하지? 말로 못 하겠대요. 그래서 편지를 읽었는데 편지 내용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사실 그런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안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남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만나면 죄책감이 드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랑 동거를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갈 쯤에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아니라는 것이 계속 죄책감으로 느껴져서 이제 이것을 떠나려고 생각해보니 자기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야. 너무 후회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읽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이 정도로 이 친구가 망가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읽는데 진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를 때리면서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고, 왜 나를 안 잡아줬냐고, 간사님 그때 나를 잡아줬어야 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카페였거든요. 저를 막 때리는데 막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지. 한편 눈물도 나는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그때 네가 연락을 왜 안 받아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와서 때리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날 이제 집에로 오는 길에 주님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사실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뜸하게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포기했다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네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라. 이런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떠났는데 편지에도 그렇게 썼어요. 그 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의 유학생활은 망했어요. 망쳤어요. 나 지금 닭살이 너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금방 그 찬양 들으면서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정말 아까 저희가 1부 마지막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끝나고 들어갔었잖아요. 그 인간관계라는 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외로워서 만나잖아요. 애들이 만나게 되고 맞아요. 이 필리핀이라는 곳이 꼭 필리핀이 아니라도 다른 뭐 미국을 가더라도 뭐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홍콩을 가더라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냥 그 외로움이 생기면 그 외로움이 불안감이 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하면 그 남자가 기던 아니던
그 여자가 기던 아니던 그냥 만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를 그때는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첫째는 이렇게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나는 첫째는 예로움 때문이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로움 네. 때문에 이 사람 네. 아무튼 같이 있고 네, 네. 같이 네. 있고 한데 이럴 때 진짜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거는 네. 정말 아까 성경 공부, 네. 복음이잖아요. 네, 네. 복음이 들어가면 나의 맞아요. 죄가 죄가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지잖아요. 아 네. 이거는 잘못이구나. 네. 근데 우리가 뭐 아무리 사람 좋은 뭐 네. 발언이더라도 복음 앞에서 스스로가 네. 깨닫잖아요. 네.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이구나. 정말 유학생들 참 지금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강성광님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간사님이라고 달아주셨어요. 저희 그거 있잖아요. 솔직히 댓글 많이 달아드리면 상품권 나가고 있거든요. 어머 웬일이야. 얘들아 달아라 빨리. 많이. 그러니까요. 네. 요즘 저희가 댓글을 요즘 잘 안 했죠. 다시 맞아요. 들어갑니다. 네, 댓글 많이 달면 상품권 있으니까 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가장 네. 오늘 경쟁률이 치열한 네, 네. 댓글 방송. 맞아.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네, 뭐 상담 나는 하셔도 이랬다 돼요. 뭐 이런 네. 얘기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근데 진짜 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유학생 때는 유학생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맞아요. 권사님이 유학생들이 같이 많이 자녀를 보일 가지고 때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하시고 계시니 거기 사역하고 네. 계시니까 워낙 그게 보이시고. 많이 보이시고 근데 나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애엄마만 보고 다시 밑에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또 그에 대한 생각을 또 잠시 잊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예전 생각도 막 새록새록 나면서 되게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유학생들이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의지를 왜요? 아니 바로 댓글이 2개나 달렸어요. 지금 상품권에 지금 이리구가 님께서 우와 신기해요. 간사님 화이팅 달아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문희 신문희님께서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네요. 네. 혹시 오늘 역시 이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네, 달린 네. 분에게 한 분을 선정해서 네. 저희가 드리거든요. 드려요. 그럼요. 오늘 드려요. 오늘 또 네. 게스트해서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경험담을 뭐 올려주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를 올려주셔도 올려도 되고요. 되고요. 네. 본인들의 뭐 유학생활이나 네. 대학생활에 있었던 얘기를 올리셔도 되고 선민 씨는 대학생활 때 어땠나요? 저희 네, 학교는 네. 기독교 학교였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되게 싫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간호학교로 좀 유명해서 저는 간 거였는데 지금 보니 운명이었네요. 그래서 네. 채플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감옥에 그게 무조건 들어가요. 그 시간이 네, 제일 네. 싫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찬양이랑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앞에 앉아서 노래 모르는데 네. 그냥 따라 부르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가요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네, 과목 네. 숙제하고 다른 과목 숙제하고 네, 네. 하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굉장히 학생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거의 졸거나 듣지 않았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정말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셨어요? 네, 저희 대학교도 네. 감리교인데 네. 처음으로 생긴 감리교 재단이었거든요. 네. 거기 대학교가. 앞에서 졸았어요? 아니 이제 어땠어요? 학년별대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수요일마다 채플 네. 시간이 있으면. 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졸더라고요. 맞아요. 조는 사람 정말 뭐 많아요. 사람들이 저래 본인이 좋아. 저는 죄송해요. 대리도 하고 그랬어요. 대리 쳤었고. 대리 맞아. 그때는 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근데 이 좀 대학생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네. 전도사님께서 맞아요. 제발로 시시를 갔대 있잖아요. 근데 제발로. 저는 이제 한국이었잖아요. 그 네. 대학생활이.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계셨고 좀 다른 지역이었긴 했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갖고 뭐 그럴 생각을 못했는데 아예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된다면 진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외롭기도 할 저도 거고. 그렇죠. 외롭죠. 누군가의 유혹의 손길에도 진짜 네, 이렇게 유혹이 쉽잖아요. 그래서 손 하나만 딱 대면 되는 건데. 조금만 친절하게만 해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편지 말씀도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나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나도 걔를 잡아주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을 안 받으면 내가 계속하면 집착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가느니 그러면 교회도 좀 반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기다려. 정도를 지켜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마지막에 가면 또 이렇게 되는 사건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음. 제가 사실 그 전까 제 성격 자체가 그렇게 네. 강한 성격이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마음이 약간 약한 편이고 네.
그런 편인데 잠깐 웃고 가도 네. 되나요? 그런데 마음이 네. 약해요. 제가 네. 사실 말도 잘 강하게 못하고 맞아요. 이런 성격인데 네. 그때부터 제가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은. 연락이 끊겨도 연락이 찾아가서라도 때려서라도 그렇죠. 네. 돌이키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들을 때린 적도 있어요. 이제 네. 부모 같이 하겠다는 뜻인 네, 거죠. 제가 한마디로. 그때 네, 하나님께 네. 너무 그런 강한 마음을 받고 네. 안 되겠다, 독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할 말을 했어요. 너 말 안 듣고 잘못하면 제가 진짜 잘못하는데 애가 정신을 못 차리면 때리기도 했어요. 솔직히. 때려서라도 돌아오던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때리는 거 잘 못하니까 네.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안 때리면 아파야 되는데. 잘 때리지도 못해. 여기를 근데 만져주고 때려야 될 있어. 것 같은 거야. 안 때리면 얘가 정신 못 차려. 내가 그렇게 화났다는 거 보여줘야 돼. 나 화났단 말이야. 때려서 정신 차려. 안 아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냥 니 죽고 내 죽지 이러면서 이렇게 때리세요. 해야 되는데 제가 네.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할 말을 그때부터 독하게 했어요. 솔직히 아이들한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때는 막 신앙적으로 하는 게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네. 그러지만 올 뜻은 그게 아닌 거 네. 날 좀 더 잡아달라고. 네. 맞아요. 그럴 그죠. 수도 있어요. 정말 네. 맞아요. 아이들은 알잖아요. 왜 네. 때리는지. 네. 알잖아요. 네. 정말 싫어서 때리는 거하고 아니 관심을 가져서 때리는 거. 요즘 세상에 진짜 복음 들고 때릴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그럼요. 복음 돌아오라고 네. 때리는 네. 자가 있다라는 것이 네. 나도 좀 누군가를 때려서 복음 그럼 요즘 그렇게 그런 네.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요즘에는 솔직히 때리는 어른. 뭐라 그럴까? 때리는 어른이 있다가 그 아이들이 요즘에 약간 개인적인 주의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많아요. 네. 그래갖고 진짜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건 저도 좋거든요. 네. 근데 그 밑에 아이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했다가 진짜 왜 잘못 저러시지? 때리면 안 되죠. 네. 그럴 수도. 네. 그죠. 아니 요즘 애들 네. 알죠. 네. 그죠. 분으로 때리는지. 맞아요. 좀 네. 안타까워 절절해서 하는 건지. 맞아. 그럼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가장 네.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는 언제예요? 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네.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게 많았어요. 처음 사실 오셨을 처음에 때? 왔을 때 왜냐면 재정적으로도 제가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사실은 주변에서 달갑게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네네. 사실 제가 사랑방이라는 걸 운영을 할 때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본 사람들도 많았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긴 했어요, 솔직히. 네. 근데 그 순간순간 사실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결혼하고 한 8년을 사랑방에 살고 결혼 이후에는 제가 나와서 살면서 네. 사실 다른 간사님 8년이나 살으신 네, 거예요? 다른 간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랑방을 한 것이. 네, 사랑방 안에서 뭐 아이들도 많이 변화됐지만 가장 변화된 사람은 나다. 가장 많이 제가 성장했고 성숙하고. 너무 많이 변화됐고 인격적인 부분이나 저의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너무 많이 보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고 아이들과 막 맞아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힘들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힘들었지만 결국은 정말 감사하다.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래 살았죠 사랑방에. 네. 왜냐면 진짜 저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유학생들을 왜냐면은 그때 전도사님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유학생들을 그 마음을 알고 달래고 거기까지 데리고 오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 차이밖에 안 되는 그 이제 오셔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네. 것 같아가지고 8년씩간 동안 근데 저는 정말, 사랑방을 참 아까 이런 소리도 들으셨다고 네네. 했는데 저는 참 그곳이 귀한 곳이라 생각해요. 어느 대학생이 딱 정규적으로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함께 큐티를 네. 하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 요즘 대학생 어떻게 10시에 통금이 그러니까요. 근데 안 지키는 학생들도 네, 있죠. 가끔 있죠. 거짓말을 치고. 네. 네. 그럼 무슨 페널티가 있나요? 아침 큐티는 네. 자기들끼리 또 네. 뭐
안 나오면 100페소 네. 이렇게 페널티를 또 물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씩. 돈 많이 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가끔 돈이 많아요. 그걸로 이제 선교 헌금도 하고 자기들이 뭐 생일날 케이크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금 룰을 안 지키는 분들은 이제 간사님과 면담을 하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진짜 대출 문제가 시키고. 뭔지, 진짜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그렇죠.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반항적으로 그러는 건지 건지. 검사를 하고 네. 이렇게 사실 퇴출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고요. 네네네. 스스로가 돌아올 견디지 수 있도록. 못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스스로가 스스로가. 이 삶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죠.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 나가는 것도 쉬운가요? 본인이 나가고 싶다. 본인이 그러면은- 나가고 싶다고 하면 네네. 저희는 막 붙잡고 네네네. 몇 번 붙잡긴 해요. 네. 붙잡긴 하지만 예. 근데 대학생이고 자유롭게. 이러니까 저희는 이제 자유를 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친구가 네,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한 친구가 있죠. 네. 세 번이나요? 네. 그 친구는 나가 아직 지금 있나요? 아니 네. 오래전에. 오래전에. 네. 근데 여기가 답답해서 나갔는데 외로워서 또 들어오고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또 나가서 가기도 또 하고. 들어오고. 세 번은 좀. 충분히 이해가요. 예. 근데 저희는 네. 항상 웰컴이니까 네. 언제든지 필요하면 와라.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시시시를 하다가 네. 아니면 사랑방 속에서 원래 이렇게 필리핀 대학을 마치면 자기가 진로를 결정할 때 네. 나는 뭐 취업을 하겠다라고 네. 이런 꿈을 가지고 생활했던 아이가 네. 갑자기 뭐 선교사로 이렇게 네. 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으세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제가 올해 1월만 해도 추천서, 신학교 뭐 선교사 이런 추천서만 3개를 썼어요. 1월만 해도. 근데 사실은 저희가 목회자도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지체들도 꽤 많고요. 네.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제 생각에는 신학교를 여기 이후에 신학을 했던 친구들이 그래도 7, 8명은 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선교사로 1년 정도 뭐 터키, 중국, 일본 이런 나라로 파송한 친구들도 10명이 넘어요. 사실 그래요? 굉장히 많고 네네.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 현재는 일본에 2명, 중국에 1명 이렇게 나가 있고 아프리카에 2명이 나갔어요. 올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CCC를 통해서 간 건 아니지만 네네. 구호 단체를 통해서 2명이나 아프리카에 지금 구호 활동 위해서 간 친구도 있고 네. 사실 올해도 오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슬렘 나라인데 그곳이랑 중국이랑 지금 또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사실 감당이 안 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사실은 그 친구가 들어올 때는 전혀 그렇죠. 믿음도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네. 졸업할 때쯤에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사실 사람의 가치관이나 물론 기본적인 기질은 잘 안 바뀌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격은 제가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방을 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그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기쁨인 것 같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 속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 믿음 안에서. 네. 뭐 부족하더라도 다시 차고 올라오려고 하고 그것이 참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선교사가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네. 유학을 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학생이 이렇게 배출이 네. 된다라는 거는 어떤 만약에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환경적으로나 여러 이유를 찾는다면 어떤 분야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적인 신앙도 있겠고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교 저희가 1년에 3차례 적으면 2차례 정도 단기 선교를 떠나요. 해외로. 네. 작년에는 중국, 오만, 일본 3나라를 갔고요. 올해도 지금 2나라 정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를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이 필리핀 아이들의 장점이 막 튀어져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네.
필리핀이라는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린 곳이 이 필리핀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에 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지역, 비터 크루즈, 더 네. 심하게는 렉도 아십니까? 알죠. 렉도라는 디비소리아 네네. 근처인데 네.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어떤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거기에 영어를 잘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를 갔는데 터키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서도 선교팀이 온대요. 네. 네. 한국 대학생들이 오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반 이상이 아프대요. 아. 적응을 못해서 아. 먹는 것부터 먹는 거 시작해서 물도 적응 그렇고. 못해서 네. 아파. 근데 필리핀에서 온 애들은 뛰고 놀고 난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필리핀보다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공기도 좋지, 음. 먹는 것도 너무 맛있지, 네. 자유롭지, 뭐 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 뭐 소매치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음. 너무 편한 거야. 너무 이게 자유.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그렇죠. 뭐 일본을 가도 그렇고 중국을 가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영어가 되니까 터키 친구들, 중국 친구들 금방 만나는 거죠. 처음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오늘은 어떤 대학에 가서 전도를 하세요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중국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네. 그러니까 가서 막 돌다가 막 어떻게 힘들어 하고 오는데 네.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숙소에 안 들어오는 네. 거예요. 6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8시에 돼서야 들어온 거야. 네네. 근데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선교사님들은 어머, 얘들 네, 어디 간 네. 거야? 어디 간 거야? 네. 근데 8시에 들어왔어요. 네. 왜 이렇게 왔어? 근데 친구 만나서 밥까지 먹고 온 거야. 음. 그러니까 아이들은 만나자마자 친구가 되고 밥도 먹고 오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무슨 이런 친구들이 있냐. 한국에서 온 장점 중에 친구들은 장점이죠. 막 네. 두려워서 네. 밥 먹자는 얘기도 잘 못하고 처음 만나서 대화도 잘 못하는데 네, 네. 필리핀에서 온 친구들은 만나자마자 친구가 친구 되고 되고 밥도 밥도 먹고 먹고 내일은 복음도 전하고 나 쇼핑 가고 네. 싶은데 어디 같이 여행이나 쇼핑도 가자. 나가고. 여행 약속까지 잡고 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외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인 자원으로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아이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자신이 굉장히 이곳에 왔을 때는 나띵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네. 보니까 와, 내가 쓰임 받는 곳이 있구나. 나를 웰컴하는 나라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굉장히 인정받게 되고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듣기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왜냐면 자기 정말 가치를 감사해요. 안다는 게. 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부활절 그 네. 기간에 우리 중고등부가 네. 네,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 3박 4일을 가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 도시 중심에서 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 아닌 약간의 걱정이 있지만 네. 우리 교회 목표처럼 우리 이 주에 네. 기도 제목 나온 것처럼 선교 모든 교인이 네.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는 그 기도 제목이 나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고등부가 선교 여행을 가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금 너무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저는 절대 이렇게 뭐 선교를 저거들이 뭘 크게 하고 오겠어요. 저는 거기서 눈을 그렇죠. 크게 뜨고 오는 네. 이러면은 이것을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정말 선교 현장에 이렇게 우리 지금 아까 이 선교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는 네. 선교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선교지를 가보니까 가보고. 자기들의 감동이 오고 네. 느낀 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할 일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일에 쓰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혹시 현재 대학에 이제 유학생들이 CCC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지금 끝나가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걸 듣고 들으신 분들이 거의 다. 혹시나 또 네. 나도 사랑방에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나도 CCC 거기 가서 나도 성경 공부도 해보고 싶다. 뭐 연애학교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유학생들 네. 중에도 네.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이것도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뭐 가입에 네. 특별한 뭐 가입비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연락하시면 네.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사랑방에 들어오고 싶다 네. 하시는 분은 사랑방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저희가 사랑방이 낫살과 비토크루즈 쪽에 있는 낫살과 고테스코, 그러니까 SM 마닐라 쪽에 네, 있는데 낫살 쪽에 있는 사랑방은 아무래도 낫살 대학 중심으로 예,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고요. 그곳은 한 달에 15,000페소예요. 네. 사실은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네. 하숙집보다는 싸니까 이제 식사도 해결할 수 있고 식사와 모든 예, 걸 모든 네, 게 네. 해결되니까 모든 걸. 오셔서 훈련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테스코 같은 경우는 UST나 IFEU 네. 이런 이제 유벨트 지역 그쪽 네. 지역에 있는 지체들이 와서 한 달에 12,000이에요. 좀 더 싸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오시기 전에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렇죠. 규칙에 자기가 순응을 해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네.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 들어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낫살과 UST FEU는 CCC 활동을 실제 캠퍼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CCC 지체들을 만나시면 같이 채플도 오시고 또 사랑방도 밥 먹으러 오시고 네,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따가 김하나 전도사님 전화번호를 하나 올려도 될까요? 예, 예,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네. 올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하셔가지고 네. 함께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떠셨어요? 오늘 하시면서 소감이요? 간단히 너무 빨리 시간 가버리죠. 네, 순간 네. 제가 말이 좀 많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네. 좋았어요. 뭐 네, 유학생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유학생들 네. 예. 사실 필리핀에 이렇게 오면 그리고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호주도 아니고 내가 필리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없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이럴 수 있는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곳에서 UST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가 하는 말이 필리핀에서 유학한 게 더 힘들었대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생활보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살아남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것을 동감하고요.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필리핀이 열악하다. 뭐 교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곳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이 필리핀 유학생 부모님만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진 네. 유학생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 유학생 부모님께 많은 네. 유학생들 접한 지금 일하고 계신 것 중에 네. 한 말씀을 또 네. 당부하신다면. 좀 당부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네. 너무 어릴 때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릴 때. 물론 성인이 됐을 때는 괜찮지만 그리고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기 전에 꼭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성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접붙임을 받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신앙이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애매한 친구들은 많이 힘들죠.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또 이제 분별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떠나 보내기 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그 훈련을 꼭 시키고 떠나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오늘 진짜 좋았어요. 모시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먼 걸음 하시냐고 정말 수고 네. 많으셨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유학생들을 네. 향해서 눈을 좀 크게 다시 한번 떠야 진짜 되겠어요. 떠야 될 것 그죠? 같은 예. 요즘 유학생들은 어떻게 지내나 정말 좀 많이 놓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네. 되는 기회가 되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선민 씨 저희 후원해주고 네, 계시는 후원업체 소개해드릴게요. 꼬꼬, 니꾸야 레스토랑, 메가 레스토랑, 서울 코리아나 레스토랑, 돈데이, 예술여행사, 이상면 농구교실, 에디스 프리스쿨, 리틀 클라리온, 새생명교회, 루아우 심리상담센터, 코레온 게이트 인터넷 카페에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